네, 안녕하세요. 저는 IDSL 소속 학부연구생 박준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LLM 논문은 Llama Open and Efficient Foundation Language Models입니다. 이 논문은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는 논문이고 사이테이션 수는 1354입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라마 논문 전에 이전에 있었던 LLM 논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 그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T-3가 있는데 트랜스포머 구조를 가지면서 175빌리언의 거대한 모델 크기를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시켰고, 이때 새로운 태스크에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GPT-3 이후로 모델 크기가 조금씩 거대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팜 모델입니다. GPT-3 이후로 많은 모델들이 트랜스포머의 기본 구조를 변형하여 사용하기 했는데, 이 뎁스와 위스를 스케일링하여 모델 크기를 변경하거나 모델이 학습한 토큰의 개수를 늘리거나 이 또 다양한 곳에서 더 명확한 데이터로 가져와서 학습하거나 특정 모델 사용해서 연산량을 늘리지 않고 모델 용량 늘리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팝 모델에서는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모델 크기에 따라 성능을 확인했을 때 이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친칠라 모델인데, 친칠라 모델에서는 이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무작정 성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주어진 컴퓨터 버젯 안에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최적의 모델 크기와 학습 토큰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조사하였습니다. 세 가지 실험을 통해서 모델 크기와 학습 토큰의 상관관계를 구했는데 다음과 같이 학습 토큰과 이 모델 크기가 비례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모델들을 모델 크기의 이 그래프 위에 표시를 했을 때, 어, 이 그래프에 비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모델 크기가 조금 더 크다 해서 오버올 사이즈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봤을 때는 그 토큰 개수가 적어서 언더 트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큰 모델보다 작은 모델을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이 성능이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라마에서 모티베이션을 잡았는데 기존 모델들은 크기가 너무 거대해졌고 친실라 논문에서 이제 성능 가장 좋은 모델이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작은 모델이라고 주장했는데 라마에서는 이게 학습에만 초점을 두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는 빠르게 학습하는 모델보다 빠르게 추론하는 모델이 더 선호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추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추론이 가능한 작은 모델을 오래 학습해서 성능을 높이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공개된 데이터로 학습한 오픈소스 LLM이 없다라는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컨트리뷰션을 주장합니다. 추론을 잘하기 위해서 더 작은 모델을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했는데, 기존의 친칠라 모델에서는 10빌리언 모델을 200빌리언 이 토큰으로 학습하는 걸 권장했다면, 라마에서는 이보다 작은 7빌리언 모델을 이보다 더 많은 1트릴리언 개의 토큰으로 학습했다라고 합니다. 크기는 작은데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면, GPU 한 대로 더 적은 하드웨어 리소스로 동작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래서 대중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다른 LLM과 달리 공개된 데이터로만 학습했기 때문에, 학습하여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할 수 있었다고 하고, 이를 통해 또 대중화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프로포즈 메소드입니다. 먼저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인데 공개된 데이터셋만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는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한 종류와 크기에 대한 표이고요. 커먼 크롤이나 C4 등은 영어로만 이루어진 이제 웹 크롤링 데이터셋이고 GitHub, 위키피디아 아카이브는 코딩, 그리고 과학 등의 전문 지식 내용이고 북3는 그냥 책 내용, 스택 익스체인지는 다양한 분야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중복된 내용, 저품질의 내용, 그리고 기타 내용들을 제거해서 데이터를 정제하였다고 하고, 모든 데이터는 한 번만 학습했지만 위키피디아와 북스 데이터만 두 번만 학습했다고 합니다. 이 폭이 학습한 횟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데이터들을 토큰화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토커나이저를 사용했는데,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는 알고리즘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문장을 단어 단위로 나눈 다음에 단어를 묶어서 페어를 또 만들고 이 페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애들을 좀 따로 저장을 해서 압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모델 학습했는데 일단 모델의 기본적인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을 일반적인 아담 W 옵티마이저로 학습했고 코사인 레이트,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 사용했다고 합니다. 웨이트 디케이 0.1 적용했고 그레디언트 클리핑 1.0 적용했다고 합니다. 라마는 65빌리언 모델을 2048개 A100 GPU, 80기가 램으로 이용해서 1.4 트리리언 개의 토큰으로 21일 동안 학습할 수 있었다고 하고, 이게 이제 초당, 그리고 GPU 한 개당 380개의 토큰을 처리할 수 있는 속도라고 하는데, 다른 모델이나 모델에 대한 이제 속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이제 절대적인 수치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라마에서 사용한 구조입니다. 먼저 프리 노멀라이제이션 구조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기존 트랜스포머는 이 서브 레어, 이 어텐션이나 이 피드포워드 레어에서 출력해서 노멀라이제이션 적용합니다. 반면에 라마는 서브 레어의 앞 입력 쪽에서 노멀라이제이션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값을 좀 표준화하게 되면서 그레디언트의 크기를 좀 작게 만들 수 있고 학습 중에 발생하는 수치적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기존의 레어넘 대신에 RMS넘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레어넘 같은 경우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해서 노멀라이제이션 진행했는데 RMS넘은 이 평균 없애고 표준 편차 대신에 RMS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RMS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벡터 A의 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크기로 나눠지기 때문에 입력 크기를 좀 일정하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학습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하고 이 표준 편차에 비해서 RMS 조금 더 구하기 쉽기 때문에 계산 효율성도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글로 액티베이션 펑션 사용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스위글로 액티베이션은 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사용했는데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리니어 레이어 두 개를 사용했고 그 사이에 액티베이션이 껴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렐로 같은 경우에는 XW에 맥스 구한 다음에 W2를 구하는 형태였는데 글루 같은 경우에는 V라는 가중치를 하나 더 두어서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액티베이션 한번 거친 값에 이, 이 값을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곱해주게 되는데 이 XV가 이제 게이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이 활성화 함수를 지난 이 값들의 중요한 정보만 다음 레이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글루입니다. 그리고 기존 글루 같은 경우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는데 스위 글루는 스위시 함수를 사용을 해서 글루를 변형한 활성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위시 함수는 다음과 같은 식을 가지고 있고 렐로에 비해서 조금 더 연속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레디언트를 조금 더 잘 표현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스위글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렐로와 비교했을 때 세 번의 행렬 곱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파라미터 수와 연산량이 좀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은닉 차원 자체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서 즉 웨이트 크기를 3분의 2 수준으로 줄여서 전체적인 파라미터 수와 연산량을 유지했다라고 하고 있고 렐로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또 성능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로타리 임베딩입니다. 기존에 앱솔루트 포지션 임베딩 사용했는데 이는 다음 같은 식을 통해서 구현했는데 D 모델이라는 값 때문에 이 앱솔루트 포지셔널 임베딩 값은 항상 고정된 크기를 가지고 입력 또한 고정된 크기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연파 주기함수의 특징에 따라서 이 입력 값에 따른 값이 좀 불규칙하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거리에 따른 차이를 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로타리 임베딩 사용했고 로타리 임베딩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 쿼리와 키 값 앞에 그 포지셔널 임베딩 값이 곱해지는 형태이고 이 쿼리 키 크기에 따라서 정방향렬로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길의 입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쿼리 키 행렬 곱셈 과정에서 어, 이 이 엔비딩 값이 회전 변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수식에 의해서 회전 변환 합쳐지면서 이 회전 반환 역할하는 이 텀 하나만
추가해주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숫자에 따라서 이 회전하는 각을 좀 달리 주게 되는데 이 위치에 따라서 회전하는 각을 달리 주면서 거리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앱솔루트 포지셔널 임베딩의 단점인 이 고정된 입력과 거리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고 이 임베딩 값이 지금 보시면 0 값이 되게 많기 때문에 계산이 되게 빠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일단 커서 멀티헤드 어텐션 사용했다고 하는데 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글의 앞부터 읽어오는 특징 때문에 뒤를 읽을 필요가 없어서 뒤쪽에 마스킹 적용해서 이 가중치를 뒤쪽은 이제 가중치 적용하지 않고 키콜이 계산하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동작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 효율성 증가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포워드에서 사용한 액티베이션 중 일부 저장해 놓고 나중에 버려진 액티베이션을 백워드에서 다시 계산해서 복원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계산되는 액티베이션 비율을 아, 이 연산량이 많은 액티베이션을 다시 복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연산량이 많은 액티베이션들은 버리지 않고 저장했다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직접 구현한 백워드함 사용했다고 하고 모델과 연산의 병렬화로 인풋을 여러 개로 잘라서 서로 다른 GPU로 병렬 계산시켰고 액티베이션 계산과 GPU의 통신을 겹치게 해서 동작 시간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상식에 대한 추론 능력 확인했는데 라마 65빌리언과 라마 13빌리언 모델 모두 비슷한 크기의 모델이나 월등히 큰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마 1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그 13배 정도 큰 GPT-3에 비해서 더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라마 65빌리언은 크기가 비슷한 이런 모델들보다 더 성능이 좋았고 팜 540 빌리언 모델보다 8.3배 작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능이 좀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LM 기본 성능 자체가 좀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 문제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으로 성능 확인해 봤는데 미네르바라는 그 모델은 팜 논문을 이제 파인 튜닝한 모델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미네르바 모델이 조금 성능이 좋은데 음, 이 특정 데이터셋의 특정 성능 지표에 대해서 파인 튜닝하지 않은 모델인 라마 65빌리언이 조금 더 성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 자체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성능이 좋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파인 튜닝 해봤을 때 MML로에 대해서 파인 튜닝 해봤을 때 기존 모델에 비해 성능이 약간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타 모델인 GPT 3.5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파인 튜닝에 조금 더 하면 성능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지를 남기는 실험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벤치마크별로 학습 중간에 성능을 평가해 보았는데 다음 그래프는 이제 그 학습 토큰별로 성능 확인한 그래프이고 이 그래프는 학습 토큰별로 트레이닝 로스 구한 그래프인데 성능은 꾸준히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 트레이닝 로스는 꾸준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학습을 통해 성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로스에스 페어스라는 데이터셋 이용해서 9개 항목에 대한 편향을 측정하였는데 라마 65빌리언 모델이 GPT-3와 OPT 175빌리언 모델보다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다라고 합니다. 모델 크기가 가장 낮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았고 일부 이제 그 항목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가장 낮을수록 가장 덜 편향된다고 할 수 있고 일부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라마가 학습한 데이터셋 중에 커먼 크롤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한 데이터의 편향의 정도에 조금 더 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라마는 이제 소타 LLM과 견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대중에 공개된 모델이고 라마 13빌리언은 10배 큰 GPT-3보다 대체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65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같은 크기의 친칠라 70빌리언보다 한 8배 정도 큰 팜 540빌리언과 좀 유사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프리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스위글루, 로타리 포지셔널 임베딩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서 LLM 성능을 높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데이터셋만 이용해서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대중에 공개했고 LLM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이 모델의 경고함 조금 발전시키고 톡시시티나 바이어스를 완화할 것을 좀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실험 결과에 따라서 기존 모델을 파인 튜닝해서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더 큰 데이터셋으로 더 큰 크기의 모델을 학습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성능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기타 실험 결과이고 제가 사용한 레퍼런스입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